그래도 ETF를 통해서 좀 자산 배분을 공격적으로 하면서 초과 수익,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레버리지 인버스는 또 한국 분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할 건데 문제는 그래서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해외 ETF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헤이스쿨입니다. 오늘은 북구미 한정수 기자와 함께 할 텐데요. 저희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회사를 덮친 바람에 좀 오래 쉬었는데 네, 그렇죠. 그 안석훈 선생님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 저희가 바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ETF 쪽지게 강사 안석훈 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걸리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네.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요. 좀 건강은 어떠세요 지금? 많이 아팠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좀 괜찮으신 거죠? 지금 조금 괜찮아요. 네, 네, 조금 괜찮습니다. 네. 네, 한 90% 정도 올라왔다고 어저께 입방정을 떨었더니 네. 오늘 또 상태가 조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변동성 최소화 전략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 또 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는 안전 이런 건 필요 없고 무조건 인생 한 방. 이런 분들을 위한 조금 더 공격적인 전략도 있나요? 참. ETF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한다고 보는데 여기서 또 그런 공격적인 수익률을 원하시면 그냥 단일 주식을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래도 ETF를 통해서 좀 자산 배분을 공격적으로 하면서 초과 수익, 거기에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면 그런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쉽게 접근을 좀 한다고 하면 초과 수익을 많이 얻으려면 어떤 상품을 담으면 될까요? 주식형? 주식형. 그렇죠. 주식형. 맞습니다. 주식형에서 이제 좀 더 이제 나눠서 들어가 볼게요. 주식형에서 첫 시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주식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별로도 있고 산업별로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신흥국 아니면 선진국,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크게, 쉽게 말씀드리면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연간 S&P 500 수익률이 한 7에서 8% 정도 되는데 작년에 거의 4배 가까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드물고요. 신흥국이 오히려 경기 정상화 또 엔데믹 상황에서 보면 그러니까 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세계 소비의 중심이 미국, 여기에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곳들이 대부분 이제 신흥국이 될 거예요. 그럼 신흥국의 경제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간다고 보면 신흥국 투자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한 4가지 정도의 전략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봤는데 2개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특정 상품에 단독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6대4 포트폴리오 있죠. 채권 6, 그리고 주식 4. 이 비율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 2가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앞서 이제 신흥국 투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안 좋습니다. 3월 들어서부터는 조금 신흥국 주식시장이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브라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와서 신흥국 중에 거의 유일하게 상승을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빨간불을 켜고 있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좀 이후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EM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iShares MSCI 이머징 마켓 ETF입니다. 신흥국 거래 1위 ETF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나라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흔히 지금 브라질 일부 들어가 있고 아시아의 뭐 베트남이라든지 그 경제적으로 약간 이제 계속 성장을 해오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중국도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중국도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현재 배당도 한 연간 2.1%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셉니다. 0.68%. 생각보다 센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6대4 포트폴리오, 채권 6에 주식 4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BND라는 그 미 국채에 투자하는 ETF하고
USMV라고 해서 저변동성에 투자하는 ETF. 여기에 EEM을 추가해서 세 가지 ETF를 엮어서 그걸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백테스팅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14개월 동안의 결과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EEM을 단독으로 투자하는 경우 14개월 동안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6.72%입니다. 그 EEM의 20%, USMV의 20%, 그리고 BND의 60%, 그러니까 채권 60에 주식 40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이 14개월 동안 수익률이 마이너스 2.17%. 최근 2022년만 기준으로 해서 두 달 동안을 살펴보면 S&P 500 기준으로 투자하는 ETF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8%입니다. 근데 아까 EEM의 전체 투자하는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4.34%. 조금 낙폭은 더 절반 정도밖에 안 빠졌고요. 그리고 BND와 EEM과 USMB를 함께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는 4.74%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올해 들어와서 다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가 정말 많이 하락을 했고 그에 따라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신흥국 시장은 덜 빠졌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경기가 회복된다고 보면 이 신흥국 시장에 투자한 ETF의 수익률이 선진 시장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경기 정상화를 보셔야 될 거고요. EEM 단독으로 투자하는 경우하고 채권하고 섞어서 투자하는 경우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향후에 이제 경기 정상화 그리고 엔데믹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단독으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추정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6대4 포트폴리오는 채권이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올해 들어와서 채권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뒤에서 또 말씀드릴 텐데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기 때문이죠. 요번에 3월 달에 FOMC에서 일단 25bp 금리 인상을 했고 5월하고 6월에 다 50bp 이상씩 올린다고 치면 향후에 채권 가격은 어마무시하게 떨어지겠죠. 또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4대 6 포트폴리오예요. 요거는 채권을 4로 줄이고 주식을 6으로 가져가는 거죠. 반대네요. 반대로. 이제 우리 동학개미 분들 또 서학개미 분들 좋아하시는 레버리지 인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여기서 살짝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포트폴리오 설명을 드릴 건데 BND를 40% 그리고 USMB와 EEM을 30%씩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세 가지 BND하고 EEM 비율을 전체의 80%만 가져가고요.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전체 비중의 20% 정도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ETF를 통해서 또 백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 EEM하고 BND하고 USMB의 비율을 주식 6, 채권 4로 했을 때는 14개월 동안 수익률이 마이너스 1.1%. 그래도 아까보다는 많이 올라왔죠. 왜냐하면 주식 수익률은 그만큼 올라왔거든요. 네 번째 ETF, 제가 여기에 QLD라는 ETF를 담았어요. QLD, QQQ가 1 움직이면 2 움직이는 ETF. 그래서 여기 그 네 번째 포트폴리오에는 BND를 48% 담고, 그 다음에 EEM을 32% 담고, QLD를 20% 담아서 살펴봤어요. 14개월 수익률을 보면 한 1.48% 정도 나와요. 플러스요? 마이너스로?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 좋은 거 왜 자꾸 설명하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흥국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기에는 레버리지 인버스를 포함하는 방법도 있다. 대신에 20%만. 다음으로는 헤지펀드를 추정하는 방법. 이제 헤지펀드라는 게 정말 나는 정말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어라고 하는 개인과 법인들이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 정말 많은 수익을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봐야 되겠죠. 빅쇼트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주구장창 미친 듯이 했을 때 하나 터지는 거예요. 근데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ETF를 통해서. 그러니까 롱숏 전략이라고 뭐냐 하면 말은 쉬워요. 그렇죠. 이거 오를 것 같아. 여기 다 넣고 이거 빠질 것 같으니까 얘는 미리 팔아. 이거거든요. 그 자산이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미리 사요. 그걸 롱이라고 하고 그리고 떨어지거나 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우리가 흔히 숏 친다고 하는데 미리 공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또 레버리지 인버스는 또 한국 분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한 배, 두 배? 아니죠. 세 배. 좋아하시죠? 네. 이게 누가 어떤 분이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말이 맞아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건데 한 배짜리 인버스 ETF 활용하는 방법은 롱 포지션과 동일한 금액만큼의 한 배짜리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그러면 상쇄가 되니까 수익이 나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 비율을 맞춰서 그나마 안정성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비율을 맞춰서. 그리고 3배짜리 인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롱 포지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3배짜리 인버스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 하나 무너지게 되면 수익률이 최대한 마이너스가 안 났으면 하는 바람? 그런 금융공학적인 접근이라고 하면 좀 너무 있어 보이는 거고, 수익을 어떻게든 최대랑 내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구성하는 방법은 자, 미국 금융주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래, 금융주는 금리가 오르니까 오를 거야. 근데 미국 증시는 금리가 오른다니까 빠질 거야. 그럼 요걸 이용하는 거죠. 금리가 오르니까 금융주는 오르겠죠. 예대마진 생각하면. 금융주에 투자하는 ETF 50% 사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에 인버스 한 배짜리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주는 오르고 미국 증시는 빠지는데 나는 인버스를 샀죠. 네네. 같이 올라가는 거죠. 오. 신박한데요? 괜찮은데? 갑자기 반응이 좋은데요? 근데 이거 지금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금리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니까. 네. 또 하나는 그러면 미국 금융주에 투자하는 ETF에 7,500달러를 투자하고요. 3배짜리 인버스 ETF에 2,500달러를 투자해요. 저는 그게 더 마음에 드네요. 그게 더 마음에 드시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질 가능성도 크고 오를 가능성도 크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그래서 그럼 이 상품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미국 금융주에 투자하는 ETF는 XLF, 미국 대형 금융주에 투자하는 ETF, 요거를 하나 가지고 가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PSQ라는 게 있어요. PSQ. 네, 파워쉐어즈 숏 QQQ. 그 나스닥 반대로 나스닥 움직이는- 100에 인버스 투자 한 배짜리. 네, 그래서 XLF하고 PSQ 투자한 ETF는 현재 1월, 2월 두 달 동안 3.69%. 네, 이거 갭을 생각해 보세요. S&P 500이 8% 빠졌는데 얘는 3.7% 올랐죠. 그럼 11% 차이 나요. 3배짜리 인버스 ETF SQQQ와 XLF를 포함한 ETF는 2.04%. 요건 조금 적게 나온 이유는 증시 변동성이 좀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헤지펀드 추정 전략으로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활용하는 방법, 롱숏 전략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그래서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실제로 지금 있잖아요. 나오고 네, 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증시 변동성이 크다는 점과 주식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시장에 뭐 덤비지 마라,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 시장을 따라가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